자, 이번 시간 여러분 이제 모든 철골 구조를 마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심화 시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 여러분 214페이지 제5장 지붕 구조 및 홈통 공사로 넘어갈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그 판보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판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네. 자, 금방 꼭 좀 그림 명칭 좀 잘 확인하시고. 자, 214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14페이지 보시면 제5장 지붕 구조 및 홈통 지붕 구조 홈통 공사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1절 지붕 구조, 지붕의 종류 나오죠?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나 이거? 가끔씩 물어봐. 잊혀질 때 되면. 그래서 옆에 문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건 의미는 없고. 자, 저는요, 21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자, 21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지붕 1번, 지붕 구조, 요건 나오죠? 자, 요건에서, 자, 기억번 지붕의 재료입니다. 자, 지붕의 재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라고 나옵니다. 자, A번. 자, 수미라는 얘기는 꽉꽉 들어차서 방수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수, 물에 버텨야 되고, 내풍, 내구적일 것. 자, B번. 방화적이고, 여러분, 방화는 뭐예요? 불에 타는데 잘 안 타는 거죠? 안 타는 게 아니라 그건 난연이고, 여러분, 방화는요, 불에 타긴 타는데 바로 안 타고 일정 시간 후에 타는 게 방화입니다. 아셨죠? 네. 어떤 분은 아직도 방화를 불질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방화적이고 내한 뭐예요? 겨울철에 따뜻하고 내에서 여름철에 시원하고 내열적이며 가벼울 것. 중요한 거 저 가벼울 것이에요. 무거우면 안 돼요. 아셨죠? 무거우면 뭐가 문제예요? 지붕의 하중이 증가돼서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동해 안전하고 열 전들이 작으며 라고 돼 있죠? 10번에 보면. 작아야 된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열 전도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나중에 이거, 자, 설비 쪽에 넘어가면 제가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열 전도가 나오면 바꿉니다. 열의 이동이라고요. 나중에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 나오면 무조건 열의 이동이라고 바꿉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해석을 열의 이동이 작아야 돼. 열의 이동이 작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좋은 거라고. 자, 단열은 뭐 열을 차단하는 성능이 아셨죠? 자, 그러니까 자, 열의 이동이 작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 지붕의 구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물매가 나오죠? 디귿번에 물매. 자, 물매는 여러분 다른 말로 기울기, 자, 경사도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설비 쪽에 가면 구배라는 표현도 쓰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품질 확보를 위한 자, 지붕공사 요구 성능 중 자, 일반상이 나와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지붕재료 요구 조건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붕재료가 갖춰야 될 조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이건 다 보는 게 아니라 제목만 갑니다. 아셨죠? 자, 기억본 뭐가 있어요? 수밀성. 자, 뭐 지붕재료는 여러분 수밀성이 있어야 된대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내풍압 성능.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성능을 갖춰야 되고. 자, 디귿번. 자, 열 변이. 열에 대해서 여러분 지붕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여름엔 그 열을 엄청나게 오래 받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리을번. 단열 성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니은번.
자, 내화 성능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화 성능 불에 안 타는 거예요. 자, 비읍번. 자, 그 다음에 방화 성능도 같이라는 얘기죠. 자, 시옷번이 차음 성능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요거죠. 여러분, 차음이 뭐예요? 소리를 차단하는 성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붕재료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저게 꼭 필요한 거죠. 혹시 말해요, 저 차음 성능이 없는 내가 지붕에 살고 있어. 아니면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비가 와. 비가 오는데 굉장히 자, 소낙비가 옵니다. 세게 와. 그럼 자다가 어때요? 두두두두 소리 나는 거죠. 그 차음 성능이 없으면 이제 자다가 맨날 깨는 거죠. 운치 있는 거예요? 뭐 감성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감성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게 한두 번이야 감성 있고 감성 있는 거지. 그쵸? 이게 맨날 잘나면 두두두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음 성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필요해요. 아셨죠? 꼭 저걸 갖다가 보기 탐중. 자, 지붕재료에 요구되는 자, 품질상, 일반상 중 옳지 않은 것 하면 꼭 저 차음 성능은 저걸 먼저 찍어요, 여러분들은.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찍는다고요. 아셨죠?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조건만 물어봐요. 아셨죠? 네.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지붕에 경사가 있네요. 자, 경사. 자, 두 번째. 자, 얘는요. 기본적으로 시방서가 바뀌면서 요게 나오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평, 완, 1급에서 요렇게 외우는 게 상당히 좋아요. 얘는 요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평지붕이에요. 아셨죠? 자, 완만한 경사지붕이고, 자, 일반 경사지붕이고, 급경사지붕이고. 자, 이때 여러분 요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자, 기울기는 어떠냐? 평집을 때는 자, 6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요. 자, 6분의 1에서부터 자, 4분의 1 미만이 되는 거고. 자, 일반 경사집은 4분의 1 이상에서부터 자, 4분의 3 미만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4분의 3 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울 때는 여러분 자, 웬만하면 앞다가를 안 따는데 평안 1급 이렇게 외우시고 자, 요거 6분의 1, 4분의 1, 4분의 3 물매 딱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순서는 그냥 끼워갖다 쭉 맞추시면 돼요. 연결돼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게 틀린 거 고르라고 나올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자, 과거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여러분 사실은 있었는데 그 재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재료로 바뀐 자, 지붕에 재료가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보면 자, 제목은 품질 확보를 위한 경사, 지붕의 경사죠. 이게 뭐냐면 지붕의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재료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기울기가 자 2분의 1짜리가 있어요. 2분의 1 이상인 거. 자, 두 번째는요 3분의 1 이상인 게 나와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에 4분의 1 이상인 게 나와요. 자, 네 번째는요 5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뭐가 있고 자, 3분의 1은 뭐가 있는지 지금 볼까요? 자, 2분의 1의 이상인 건 우리 교재보면 평이익기 금속지붕 나오죠. 자, 3분의 1은 기와 또는 아스팔트 싱글.
여러분 아스팔트 싱글은 바로 옆에지에 아스팔트 싱글 사진 있으면 나셨죠? 아파트도 박공지붕에 저희 아스팔트 싱글을 마감재로 쓰이고 있죠. 자, 4분의 1 이상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속 기와지붕.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두 번째 금속 판지붕. 자, 네 번째가 자, 금속 절판지붕.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세 개나 되는데 얘는 외울 게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야. 왜 아니냐? 4분의 1은 맨 앞에 이렇게 금속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맨 앞에 금속 나무만 무조건 뭐예요? 4분의 1짜리야. 근데요, 여러분 2분의 1 안에는 금속이 있어도 중간에 금속이 있죠? 중간에 금속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지금 4분의 1짜리가 안 들어가요. 맨 앞에 금속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50분의 1은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면 합성 고분자. 시트 지붕이 있고 자, 아스팔트 지붕이 있고 자,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왜 기울기가 이렇게 되냐? 얘들은요, 방수공사가 된 거예요. 방수공사. 방수공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기울기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러면 야, 도대체 6분의 1은 뭐고 4분의 1은 뭐고 3분의 1은 뭐고 50분의 1은 뭐냐? 지금부터 여러분 물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갑니다. 제가 2분의 1을 한번 제가 기울기를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요, 밑변이 돼요. 지금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 지금 한 칸, 두 칸, 칸수가 똑같으니까 제가 2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옆변이 1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그릴 거야. 옆변이 1이야. 그러면 요 끝과 요 끝을 여러분 이어버리면 돼. 이으면 이거 2분의 1짜리의 물매예요. 아셨죠? 기울기라고 해. 2분의 1짜리 기울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 4분의 1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아셨죠? 4분의 1짜리. 자, 4분의 1짜리는 여기서 몇 칸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칸 갔어. 자, 여기 옆변 한 칸 가면 되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4분의 1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릴 때 이걸 정확히 그리려면요, 눈금이 있으면 여러분 눈금 모눈종이로 해서 그리지만 됐지만 그게 없을 때는요, 여기 4cm, 여기 1cm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작으면 여기 40cm, 여기 10cm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좀 작아요? 4m, 1m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만 같으면 돼요. 아셨죠? 이게 센치가 될 수도 있고 밀리미터가 될 수도 있고 메터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단위만 맞추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50분의 1은 어떻게 그리냐? 자, 갑니다. 여기 10, 20, 30, 40, 50 갔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 1만큼만 가면 되는 거죠? 여기 1이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생기는 거지. 우리 눈에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 근데 물은 안다? 물은 알아요. 하셨죠? 그러면 100분의 1은요? 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1이 클까요? 50분의 1이 클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2분이라고 4분의 1하고 따졌을 때 여러분 2분의 1의 기울기가 더 큰 거고 4분의 1이 더 작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4분의 3은 어떻게 그래요? 어떤 분 그럼 물어보더라고. 4분의 3? 여러분 4분의 3짜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4분의 3은요. 하나, 둘, 셋, 넷 갔어. 그러면 옆변으로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셋 갔다고. 여러분 요거 이으면 돼. 이게 4분의 3짜리 기울기죠. 그러면 4분의 3이 여기에서는 가장 크네요. 그러지 않아요? 2분의 1보다 더 큰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4분의 3을 그리고 6분의 1을 그리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더 큰 거구나. 얘가 작은 거구나. 그 느낌을 알으라고 아셨죠? 그래서 그려드리는 거지. 뭐 이거 그리라고 해서 제가 그리라고는 안 나와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여러분 217페이지 보시면 자, 품질 확보에는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이 나오죠. 자,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50분의 2한 경우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나 240분의 이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페이지 자, 217페이지 지금 품질 확보는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하부 데크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 지붕틀이 있어. 자, 지붕틀을 얹기 위한 요 바닥 있죠? 요게 하부 데크야. 이 하부 데크가요. 쳐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힘을 받아갖고 이렇게 쳐져버리면 안 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처짐이 얼만큼 돼야 된다고요? 처지면 경사가 50분의 2한 경우에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자, 240분의 1 이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경사가 여러분 50분의 2내면 여기 처지면요 240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여기 1만큼 가고, 자, 여기를 얼만큼 가야 돼요? 240 가서 요 기울기만큼 처지면 안 되는 거죠. 이만큼 처지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더 이상 많이 처져도 안 된다고요. 처졌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이 지붕들이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제한을 둡니다. 자, 그런데요 5번이 뭐가 나오냐면 한식구조의 지붕물매야. 근데요 이게 요즘 쓰지 않는 물매인데 이걸 의의상으로 제가 못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뭐까지 같이 나왔어요? 우리 문제 24회를 보면 자, 기본적으로 또 뭐 평지붕, 그 다음에 자, 급경사지붕 이런 것까지 같이 나와버린다니까.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원래는요 잘 보세요. 한식은 여러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거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 우리의 교재가 있으니까 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아셨죠? 자, 217페이지 보면 5번에 여러분 한식 구조에만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많이 썼었어요. 지붕의 물매입니다. 이걸 제가 딱 반절 나눠. 그러면 반절 나누면 이렇게 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거 90도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면 몇 도예요? 딱 45도라고. 이렇게 45도가 되는 물매를 여러분 되물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딱 45도예요. 요걸 기준해서 자, 45도를 초과합니다. 45도를 초과해. 자, 이런 물매 여러분 되물매라고 하죠. 되물매. 자, 그러면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요 밑에 물매가 있죠. 즉 45도 미만이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평물매라고 하죠. 사실 여기까지만 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정답을 뭘로 낸 줄 아세요? 여러분 요 평물매 요 반절 요 평물매 요 반절 이걸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반물매죠. 평물매 2분의 1
민물매를 여러분 반물매. 사실 반물매 쓰지도 않고 잘 안 써요, 반물매. 한식에서 가장 많이 쓴 게 뭐 된물매, 대물매, 자, 평물매 이 정도 많이 쓰는 거지. 하여튼 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크게 의미는 많이 두지 마십시오. 하셨죠? 여러분 지금 나중에 여러분 지금 외워야 돼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외워야 될 게 뭐예요? 지붕의 경사. 자, 평원 1급과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0분의 1짜리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셨죠? 왜 자꾸 지금 외우라고 안 하는 거예요? 까먹을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바짝 외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4분의 1자는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금속, 금속, 금속. 알으셨죠? 예.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저 반절 이상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홈통공사는 지금 안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방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제6장. 자, 방수 및 방수공사. 물을 막고 습기를 막겠다는 얘기가 방수와 방습입니다. 아셨죠? 자, 둘 다 거의 개념이 같아요. 그렇지만 더 강력해야 되는 건 방수 쪽입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페이지 226페이지 방수의 유형 나와 있죠? 자, 유형에서 여러분 멤브레인 방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막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피막, 얇은 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멤브레인 방수는요, 얇은 막을 여러 겹해서 막는 방수를 여러분 멤브레인 방수라고 얘기하죠. 아셨죠? 자, 그러면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나중에 조금씩 할 건데, 자, 우리 교재 227페이지 보면 방수 관련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연화점, 두 번째는 열공법, 냉공법이 있는데 열을 쓰는 공사공법을 열공법, 열을 안 쓰면 냉공법. 요즘은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셨죠?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이건 여러분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자, 바로 나갈 겁니다. 자, 어디에서요?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아스팔트. 자, 방수가 나와요. 어때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죠? 얘는 기본적으로 방수공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수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스팔트는 뭐냐면 여러분 원유의 가장 찌꺼기가 아스팔트예요. 자, 이 아스팔트를 녹여서 자갈하고 같이 섞었으면 여러분 이거하고 여러분 자, 자갈하고 같이 섞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어요? 아스콘. 어디 가면 있어요? 도로가 아스콘이잖아요. 하셨죠? 아스콘이 아니라 무슨 뭐의 준말이에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준말이라고요. 이걸 여러분 지붕에 깔자는 게 아니에요. 도로 깔아서 뭐하게 지붕에. 누구 차가 다닐 건데? 그렇죠. 그걸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 원유 찌꺼기 즉 아스팔트를 녹여서 거기다 이것을 자 발라주는 거죠. 그럼 이 자체가 여러분 지금 하나의 막을 형성해서 요 방수공사를 하는 게 이게 아스팔트 방수공사입니다. 아셨죠? 자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갈을 왜 넣지 않고 그쵸? 무겁고 차가 달리는 일도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스팔트 방수는요 기본적인 재료가 존재합니다. 그 재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자, 칠판을 옮겨갈게요.
자, 먼저 아스팔트 방수 공사를 하기 전에는요, 이 아스팔트의 재료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자, 이 1번 아스팔트의 재료 나오죠? 이 재료 개념을 알면 얘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두 가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블론 아스팔트가 있어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아셨죠? 두 가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여러분 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이 블론 아스팔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물렁거리는 아스팔트예요. 약자로 A라고 쓸게요. 아스팔트를 아셨죠? 자, 블론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이트에 비해서 좀 딱딱한 아스팔트예요. 근데 어감상은 좀 반대죠? 스트레이트가 좀 딱딱할 것 같고 블론이 좀 물렁물렁할 것 같은데 내용이 안 그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아스팔트는요, 기본적으로 저걸 상온에서 보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면 드럼통에 보면요, 아주 딱딱하게 돼 있어요. 굳어요. 그 상태는 못 써요. 절대. 그래서 아스팔트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녹여야 되는 거죠. 자, 녹이는데 어떻게 녹여야 되냐면 여러분 꿀처럼 녹여야 돼. 자, 그래서 아스팔트에 자, 그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조건화법을 따지는데 처음에 연화점이 있어요. 화자가 불화자 아니에요. 아셨죠? 화자가 뭐예요? 변화할 화자라고요. 꿀처럼 연하게 변화되는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화점. 연화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꿀처럼 연하게 변화되는 온도. 아, 참, 진짜. 제가 안 적으면 안 적더라, 여러분. 직역하면 연하게 변화되는. 자, 온도를 여러분 연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알아도 여러분 절대 잘못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게 훨씬 편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용어 설명 다 하고 갑니다. 지금 용어 설명 안 한 거 여러분들이 있으면 좀 질문하라니까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연화점이에요. 자, 그러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블론 아스팔트에 비해서 물렁거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온도를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꿀처럼 바뀌는 거예요? 낮아도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요, 연화점이 낮아요. 작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도 되냐면, 여러분, 온도에 대한, 여러분, 열에 대한 내열성이 또 기후에 대한 내후성이 크다, 작다? 작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요 요걸 지붕에다 썼어. 근데 올해 여러분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웠대. 그러면요 얘는요 조금 있으면 비도 안 오는데 거무비가 흘러 이제 막 뚝뚝 떨어져. 왜 그런지 아셨죠? 왜요? 녹아서. 자,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뜨거운 지붕이나 자 옥상에서는요 사용이 금지되는 거죠. 뭐예요?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지하실은 태양이 직접 닿지 않죠? 그래서 얘는요 지하실 공사에 적합합니다. 자, 왜요? 연화점이 작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블론 아스팔트는 연화점이 자 높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 내열성, 자, 내구성이 크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적합하냐? 자, 온도가 높은 지붕이나 자, 옥상 공사에 열을 많이 받는 그런 부위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분 그러대? 여러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지하실에 써요. 아셨죠? 근데 블론 아스팔트는 지하실에 써요,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아셨죠? 쓸 수 있다고요. 아셨죠? 뜨거운 데도 쓰는데 차가운 데는 못 쓸 법이 어디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다 쓴다는 얘기예요. 블론 아스팔트는. 아셨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침입도예요. 뭐라고요? 침입도. 자, 침입도는 무슨 개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남이 오지 말라는데 들어와서 뭐예요? 침입한 거죠. 자, 보실래요? 제가 요 면에 아스팔트를 제가 이렇게 뿌렸어. 아스팔트를 이렇게 제가 아스팔트를 뿌려요. 아스팔트를. 자, 그러면 자, 스며드는 정도를 봐가지고 이게 잘 스며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침입도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잘 스며들지 않으면 침입도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게 침입도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딱딱한 아스팔트가 잘 스며들까요? 물렁거리는 게 잘 스며들까요? 어휴,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침입도는요, 스트레이트가 물렁거리니까 침입도가 큰 거죠. 크다, 좋다, 양호하다, 우수하다 이런 표현 쓰겠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블론 아스팔트는 자, 침입도가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나쁜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아, 스트레이트는 블론에 비해서 약간 물렁거리는 거고, 블론 아스팔트는 상대적으로 딱딱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연결을 못 지어. 이해되셨죠? 저것만 아니까 여러분 요걸 해석하니까 저절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는 여러분 양질의 아스팔트는 자, 아스팔트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침입도는 큰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연화점은 얘도 큰 게 좋아요. 그럼 블론이 좋아요? 스트레이트가 좋아요? 뭐 블론이 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뭐가요? 양질의 아스팔트는 침입도 큰 것, 연화점이 큰 것. 그러면 연은 연화점이 크지 침입도는 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는 여기에 크죠.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요? 얘기 못하는 거지. 얘기하면 안 돼요. 두 개 가지고는. 아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방수 성능상 우선적인 조건은요, 침입도예요. 여러분 침입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기름기가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물이 들어올 때 얘가 막아요, 못 막아요? 즉 여러분 연화점이 높은 건 여러분 사용 범위가 넓다는 얘기고, 침입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방수 성능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아셨죠? 개념이 그래요. 자, 그래서 두 개 다는 여러분 뭐가 좋다고 얘기 못해요. 하나 좋고 하나 나쁘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아셨죠? 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동그라미 네 번째는 아스팔트 루핑 나오죠?
자, 다섯 번째 아스팔트, 펠트가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하고 우리 교재하고 제 설명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무슨 용도로 쓰냐면 방수지예요. 방수용 종이. 얘를 깔고 그 위에다 여러분 아스팔트를 뿌려야 돼요. 자, 그러면 방수지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여러분 방수가 되려면 그 자체가 기름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다가 자 원지에다가 종이에다가 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요 묻히는 거지. 종이에다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갖다 위에다 뿌리면 어때요? 얘가 종이 들어가는 거죠? 빨아먹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러분 기름종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루핑은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한 후에다가 요렇게 한 후에 뭐까지? 그 위에 블론 아스팔트를 여러분 한 겹 더 씌워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자, 루핑 볼게요. 자, 블론 아스팔트를 피복시킨다고 나오죠? 여기다 피복시키는 거예요. 자, 어디 위에요? 요 방수지 위에다가 즉 방수지는 지금 뭐가 입혀져 있어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여러분 묻혀져 있다고요. 그 위에다가 한 겹을 더 입힌 거예요. 무슨 아스팔트요? 블론 아스팔트를. 자, 그런데 펠트는요 그대로 써요. 아셨죠? 이 그대로 쓴다고.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펠트는 원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피복한 것이다. 피복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여러분 여기에다 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위에다 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입힌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요 상태에다가 즉 루핑은 요 상태에다가 블론 아스팔트를 한 번 더 입혀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네. 그래도 기본은 여러분 뭘 입혀놨어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근데 왜 블론 아스팔트도 있는데 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입힐까요? 얘가 잘 스며들잖아. 그러면 종이에 스며들려면 여러분 기름을 잘 먹어야 좋은 기름종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스며드는 블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입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블론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만든 게 있어요. 자, 블론 아스팔트를 기본으로. 자, 뭐가 있냐? 자, 우리 교재 여섯 번째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있어요.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자, 블론 아스팔트에다가 자, 섞을 거예요. 휘발성 용제를. 대표적인 휘발성 용제가 뭐예요? 신너 같은 거 여러분 신너 있죠? 이게 휘발성 용제. 뭐 휘발유 같은 게 여러분 휘발성 용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액상 타입으로 돼요. 아셨죠? 액상 타입으로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다 보셨어. 어떤 용도까지 여러분 다 알 정도로 다 봤어요. 어떨 때? 우리 아스팔트 여러분 보수할 때 보면 기본 아스팔트를 여러분 다 깎아내죠. 그래서 거기 나머지 찌꺼기를 깨끗이 쓸어서 청소한 다음에 거기다 검은 액체를 뿌리죠. 그 검은 액체가 바로 저 프라이머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왜 뿌리냐? 얘는요 방수 성능상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여러분 접착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바탕면과 방수 재료와의 접착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자, 공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끈적거리다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혹시
횡단보도 창에 저게 뿌려질 때 있었죠. 그러면 그걸 받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보도블록에 가면 내 신발 한 짝이 저기가 있죠? 그러지 않아요? 네. 벌써 끈적거리니까 이게 또 신발이 벗겨지는 거지 뭐. 자,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얘는 왜 스트레이트를 안 쓰고 블로운 아스팔트를 쓸까요? 여러분, 본드가 굳고 나면 껌처럼 쭉쭉 늘어나는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좋아요? 본드가 굳고 나면 껌처럼 쭉쭉 늘어나는 게 좋아요? 딱딱하게 굳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딱한 아스팔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저거 바꿔요. 이제 스트레이트라고 바꾸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여러분 블론이라고 썼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세 번째가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나와요. 얘는 자, 블로운 아스팔트를 개량한 거예요. 개량시킨 거. 무슨 아스팔트요? 자, 그래서 얘가 가장 최우수 제품입니다. 자, 그럼 블로운 아스팔트가 뭐가 나빠서 개량시켰을까요? 진입도. 그래서 가장 좋은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쓸까요? 얘도 기본적으로 블론이 기본이니까 지붕이나 자, 옥상 자, 이런 데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고죠. 지하실에도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블론이니까 지하실에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물론 여기 블론 아스팔트 자체도 여러분 지하실에 쓸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어때요? 저기서 다 파생돼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저렇게 연관돼서 학습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여러분 눈에 보여요. 딱딱.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연관돼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 보면 동그라미 가로 열고 가열이라고 적었는데 모든 아스팔트는 여러분 써먹으려면 가열을 해야 돼요. 아셨죠? 언제까지요? 연화가 될 때까지 가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는 1종, 2종, 3종, 4종 있는데 그 종마다 여러분 얘 가열하는 온도가 달라져요. 자, 나중에 보지만 1종 아스팔트의 가열 온도는 220에서 230도까지 가열해야 돼요. 자, 문제는 이 아스팔트 방수는요, 현재 쓰지를 않아요. 왜 안 쓰냐? 위험해. 왜 위험하냐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시면요, 아스팔트의 가열은 자, 온도가 최소 200도 이상 떨어지지 말라고 나와요. 20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200도씨가 어느 정도 온도냐면요, 여러분 치킨이 바짝 튀겨지는 온도가 170에서 180도야. 얘가 한 방울 여기에 떨어지면 어때요? 여기에 바짝 튀겨지겠죠. 그러면 이 작업하다가 여러분 맨날 다 튀겨지네.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요즘 쓰지를 않아요. 아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와. 왜요? 문제 나올 게 많거든. 문제 나올 게 많아서 그래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인데, 자, 얘들은 여러분 거기 보면, 자, 의의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시간상 잠깐 먼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가도록 합니다. 네.